검찰이 오늘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를, 12월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이 각각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혐의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이기영은 우발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 오전에 먹으면 죽는 농약과 잡초 제거제 등 독극물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8천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채 검찰은 처음부터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본 겁니다.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기영이 신고를 막기 위해 해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복범죄라는 것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경우에도 보복살인으로 처벌할 수가 있으니 보복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강도살인의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기영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성이 특징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물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고양이를 붙잡아 수영장 한가운데에 빠뜨리는 남성. 고양이 목줄을 잡고 웃습니다. 지난해 8월 동거녀 살해 직전 휴가 중인 이기영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대담함 등으로 미뤄봤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된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진단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대인관계, 감정 등에 관한 20개의 문항에 각 0점에서 2점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25점 이상을 받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일부 항목에 대한 채점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는데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거짓말로 인해 사실관계 파악이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한 차례 프로파일러 면담을 거부했던 만큼 이기영의 심리 상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전에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재판의 그 형량이나 기타 자신의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검찰은 행동분석관 등을 투입해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연쇄살인범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제 뒤에 보이는 곳에서 시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택시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공릉천 하류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해 경찰이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제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최초 진술했던 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술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검찰에 송치된 이기영은 이번에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거주지에서 발견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유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전 여자친구와 현 여자친구, 모친과 지인 등 이기영의 거주지를 드나든 7명과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범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기영의 범행은 2건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를 죽이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 상황. 하나는 우발적이 아닌 금품을 노린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범행 전후의 상황을 볼 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노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 중인데 이기영의 거주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3명의 유전자는 각각 다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누구의 유전자인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여성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고 추가로 희생된 여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했던 사람들 여자 여러 명 DNA 채취해서 맞춰보는 거지. 경찰은 이기영의 주변 여성들과 활동했던 지역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기영과 가깝게 지낸 지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공릉천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견이 반응을 보인 곳이 있어 주변을 굴착기로 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기영은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얼굴이 추가로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된 이기영.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기영이 처음부터 돈을 노린 강도살인일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죽인 뒤 대출을 받는 등 7천만 원 가량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애초 범행 동기가 금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서 살인보다 강도살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강도살인은 무기징역과 사형뿐입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기영의 주변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영과 전 여자친구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 1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380명의 신변을 확인하는 겁니다. 통신사별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최종적으로 다 확인할 겁니다. 또 경찰은 오는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이기영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 송치 때 얼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이기영의 추가 범행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 등은 이기영의 휴대전화 1년치 사용 내역을 토대로 주변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추가 범행 단서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에게 살해된 동거녀와 현 여자친구가 유흥업 종사자인 만큼 또 다른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보레본 도우미들이 그 네트워크도 있고 공급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 사람들을 찾아서 범행을 입증해서 거꾸로 이기영을 압박해야죠. 경찰은 살해된 동거녀의 시신 수색도 이어가는 한편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기영의 현재 모습에도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기영의 과거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